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투자 상품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요즘 이제 지난 7월 달부터 국내 주요 증권사 거의 대다수의 증권사가 예나 표시 미국 국채 ETF를 랩 상품 형태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나 표시 미국 ETF 정말 투자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거를 유의하면서 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국내에서 지난 한 6월 내지 7월 달부터 주요 증권사에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거의 대다수의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그동안 이제 엔화가 달러 대비 원화 대비 너무 약세를 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테마로 엔화 표시 어떤 채권 펀드 ETF를 고객들한테 많이 권했었죠. 엔화 표시, 그러니까 엔화 전망 관련해서 지난 7월 달에 7월 7일 날 제가 유튜브를 좀 찍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그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제가 엔화 채권 지금 투자해도 될까? 많은 증권사나 또 고객들이 물어보셔서 실제로 증권사 랩팀에서도 와 대표님 지금 정도의 엔화 상품 출시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자문을 미팅 요청해서 자문을 했을 때 제가 그때 공이 다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은 너무 빠릅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7월 7일 날 유튜브를 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금년 7월 달 기준으로 지금 금년 여름 기준으로는 엔화 투자 시점이 너무 too early다. 너무 빠르다. 이게 그때 제 요지입니다. 자세한 거는 요 7월 7일 날 저희 마생투 채널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논거가 뭐냐면은 결론은 이제 왜 엔화를 투자하기 너무 빠를 거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로 갔던 요인이 양국 간의 금리 차이인데 결국은 양국 간의 금리 차가 7월 달 기준으로는 그 이후 좀 더 당분간은 그 금리 갭이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빠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제가 그 7월 달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럼 언제 정도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를 더 이상 하지 않은 시점이거나, 두 번째는 미국 금리가 이제 말머리를 돌리고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금리가 좀 쉬프트하는 시점일 때가 투자하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로 오는 자문 받으려고 오는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한테나 또는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이제 여쭤보시는 분한테 엔화의 투자 시점 언제일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연말 내지 연초일 거라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그 시점 도래했죠. 한 2주 전부터 이미 저희 자문고객들한테는 제가 엔화 상품을 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좀 지금 현재 좀 투자를 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상품을 출시한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달러 대비 엔화거든요. 즉 이게 숫자가 커질수록 엔화가 약세로 갑니다. 그죠? 근데 국내 주요 증권사가 지난 한 7, 8월부터 많이 팔았는데 그 후에 엔화가 추가적으로 더 약세로 갔습니다. 결국은 7월 달에 제가 너무 빠르다,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말이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결과적으로 맞은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 한 5개월 정도 더 추가적으로 엔화가 약세로 갔다, 그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를 옌달러를 한 2, 3년 이렇게 한 5년을 확대를 해보면은 엔화가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냐면은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옌달러가 110엔에서 150엔까지 떴습니다. 즉 거의 한 40% 정도가 폭락을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여기 최근에 이렇게 엔화가 이제 그러니까 강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대충 저희가 좀 타이밍 좀 맞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추세적일지 여부는 한번 점검해 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만이 엔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로 갈 거냐, 그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대비 엔화의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 움직임의 금리 갭하고 거의 상관성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한 2년간에 걸치는 이제 엔화인데요. 엔화가 보실 때 여기가 2년 전만 하더라도 2022년 초반만 하더라도 엔화 가치가 1,1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현재 엔화 가치가 150까지 엔 달러가 150까지 가격이 급락, 그러니까 숫자가 급등을 했으니까 엔화가 이만큼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점선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점선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거의 놀랄 만큼 같습니다. 이 점선이 뭐냐면은 요 색깔이 뭐냐면은 미국 10년 국채금리와 일본 10년 국채금리의 금리 차입니다. 즉 22년 초반 하더라도 일본 국채금리 대비해서 미국 국채금리가 1.5% 정도 높았는데 지금은 요 150원 yen 할 때 양국 간 금리 차가 와우, 금리 차가 4% 이상 확대가 되었죠. 즉 왜 그렇죠? 미국은 금리가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일본은 머물러 있는데 미국이 계속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금리 차가 더 확대가 된 거죠. 즉 어쨌건 간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달러 대비 엔화를 보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냐면은 보시는 바처럼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제일 중요하다. 즉 지난 한 2년 동안에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깨진 거고, 만약에 이 금리 차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볼게요. 그럼 결국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중요한데 보시는 바처럼 한번 쭉 추적 관리해 봤어요. 자, 보면은 일본은 금년 12월 달까지 10년만 국채금리가 거의 제자리 금리, 좀 올랐지만 뭐 그냥 미미하게 올랐어요. 반면 미국 국채금리는 요거 제 11월 초순이거든요. 금리가 계속 올랐죠. 4.55까지 올랐죠. 그래서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계속 벌어졌죠. 그 결과 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결론은 앞으로 일본 금리 전망과 앞으로 미국 금리 전망을 보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제가 저희 자문고객들한테 드린 어저께 이번 주에 드린 자료 레포트인데요. 저희가 보는 이제 독립서치 회사인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 내년도에 7가지 투자 테마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7가지 투자 테마 중에 하나가 하나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냐면은 내년에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금리가 내릴 거라는 전망이 7가지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가 내릴 거라고 얘기했고요. 보시면은 중앙은행들 대다수가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할 거고, 그리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쪽에 프로세스가 작동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대다수 국가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하나 재밌는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근데 하나 아웃라이어 예외가 있다. 일본은 오히려 내년 초에, 빠르면 내년 초에 원타임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미국과 일본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점진적으로 내년 좀 길게 본다면요, 내년에 우리가 물가도 점점 잡힐 것 같고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고 그럼 국채금리 내릴 거잖아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가 아직 약간 물가가 추세로 잡히는 게 아니라 보합 정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정책금리 방금 여기 이제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 내년에 한 번 정도 올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책금리가 오히려 인상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물가도 잘 안 잡히는 상황에서 정책금리 5까지 올리면은 오히려 국채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동안 어떻게 되죠? 제가 볼게요. 그동안 이렇게 일본은 낮게 유지되고 미국은 이렇게 높았는데 어떻게 되죠? 미국은 금리가 내려오게 되고 일본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갭이 원래 이만큼에서 갭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즉 양국 간의 금리 갭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 정반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양국 간의 금리 갭이 줄어든다는 거는 여기서 이 점도표가 이 금리 갭이 앞으로 이렇게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금리 갭이 줄어들면은 이 환율 yen 달러도 숫자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것의 의미는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양국 간의 금리 차가 특히 미국 중심으로 금리가 내리고 일본은 금리가 오히려 올리기 때문에 양국 금리 차는 줄어들게 되고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줄게 되면 달러 대비 엔화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테마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 금융기관이나 또 저희 회사도 자문상품을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엔화 표시 미국 국채를 투자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엔화 표시 미국 국채를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엔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도 먹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뭐 어떤 논리였죠?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는 건 미국 금리가 내린다는 거잖아요. 미국 금리가 내리면
미국의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나 표시 미국 국채 ETF라는 거는 결국 두 가지 테마다. 첫 번째는 예나 강세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따른 채권 가격도 상승도 기대한다. 그래서 예나 표시 미국 국채 ETF는 이 두 가지 환차익과 채권 가격 상승을 동시에 노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마 질문이 있을 거예요. 왜 굳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이렇게 투자하니? 그냥 일본에 있는 국채 투자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 주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일본 국채는 뭐냐면은 JGB거든요. JGB. 일본 거버먼트 본드에서. 근데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일본은 금리를 올릴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너라에서 일본 국채를 투자를 하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을 손실을 보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채권 투자하시면 오히려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 손실을 볼 거고, 반대로 금리 누가 내릴 거냐면은 미국 쪽에 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채권을 투자를 해서 예너로 수익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놓을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예너 표시 채권 ETF의 어떤 투자의 포인트입니다.